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한벌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요즘 여러분들 모든 방송에서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원석 총장과 그 다음에 용산과의 갈등설, 요거의 실체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저의 어제 분석의 결과를 보면은 한 51대 49로 이원석 총장이 지금 용산과 각을 세우는 이런 국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마침 말이죠, 오늘 이 주간조선에서 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지금 요 내용이 보니까 아주 깊이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압축해서 전해드리면서 의견을 제가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정훈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총선백서 TF 팀장이잖아요. 근데 조정훈이는 말이죠, 반한동훈 노선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정가의 정평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총선백서 TF 팀에서 최근에 말이죠, 한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을 한 2시간 정도 비공개리에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영환 위원장이 한 얘기가 지금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정영환 위원장이 여러 얘기를 했어요. 요걸 보고, 그리고 이제 또 TF 한 10여 명과 비공개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면담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면담 안 받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게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김경수가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19일 날 들어와서 24일 날 노무현 이제 추도식에 이제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TV조선의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요, 8.15 또는 크리스마스 특사로 지금 이제 이 복권을 시킨다, 요런 내용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자, 왜냐, 지금 현재 이 복권은 지금 되지 않아 있거든요. 3년만 됐지. 그래서 2028년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고, 요대로 갈 경우에는 다음 27년도 선거에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거 나와야 되겠죠, 이 김경수가. 자, 그래서 이 사면 복권의 이제 정치적인 의도 이런 걸 말씀드리고, 김남국이는 역시 거짓말에, 그러니까 딱 이 친명이잖아요. 이재명한테 배운 게 거짓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조국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야기되었는데, 조국당에서 무슨 소리야, 그런 사실은 전혀 없어, 딱 치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요런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 한다고 참, 정말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 국회의원의 자질을 좀 높여야 돼요. 예, 특히 야당. 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우선요, 이 주간조선에서 아주 상세히 보도하고 있어요. 아주 광범위하게 취재가 됐습니다. 아주 페이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2-3번 쭉 읽어봤는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용산과 약속 대련, 이 퀘스천 마크, 그리고 민정실 부활의 충돌, 퀘스천 마크, 이원석 속내 비친 장면들 해가지고요, 주간조선의 여다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어요. 아주 내용이 잘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압축하면요, 우선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제목에서 얘기한 대로 약속 대련이다. 이게 이제 야권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약속 대련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게 아니야, 진짜 반기를 들은 거야, 반란 사태야,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자, 이 반란 사태,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검찰과 그다음에 용산과의 관계, 이런 걸로 볼 때는 이제 반란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원석의 보신용이 아니냐, 이런 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 갈등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이제 학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기사가 굉장히 길은데요. 그래도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기사들 중에 제일 잘 돼 있고, 마침 제가 어제 분석해드린 틀하고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요렇게 이제 갈등설이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속 대련설이냐, 짜고 치는 골수냐, 이걸 볼 때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우선 이원석 총장에 대한 용산의 신뢰가 많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원석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이원석하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송지검장하고, 지금 이제 이 송지검장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송지검장이요. 후배라고 합니다. 요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용산대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 관계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송지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원석이가 이 3대1로 지금 대결 국면, 서로 이제 배타적인 국면에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수로다가는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레임덕 지지율이 빠지면은 레임덕이 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통령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 대통령이 싫어했는데, 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게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요런 서너 가지의 이 변수,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지금 이 검찰 내부에 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변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 내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 이유는 인사 시스템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폭발 직전. 왜 그러느냐? 전에는 좋은 법대 나오고 좋은 사건들을 많이 하면 부부장급 인사 때 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런 게 쉽게 이제 뺏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라인을 탈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요, 윤 대통령이나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함께 일했던 경력이 없거나, 또는 그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친하지 않으면 중앙지검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90%의 검사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결국 어디로 나오느냐? 결국 김 여사 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후냐 정권 말이냐만 남아있을 뿐이지, 김건희 여사는 포트라인에 설 것이다. 요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명백히 신속하게 전담팀까지 꾸려서 수사하고 이달 안에 끝내라. 요렇게 이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약속 대련이냐 아니면은 반란이냐, 요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3명의 추가 세 명의 검사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전담티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요런 것들하고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 부활시킨 거하고, 요게 이제 헤게모니 충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헤게모니 충돌로 보는 것은 이제 반란순을 보는 것이고요. 약속 대련설로 보는 것은 이제 야당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 대련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검찰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인사 문제에서부터 터진 이 불만이 김 여사 건으로까지 지금 번져가는 것이 아니냐. 자, 요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 부활이 또 이 의미심장하다. 왜냐면은요, 지금 제2부속실 설치를 그동안에 쭉 거론해 왔는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민정수석실을 먼저 직접 설치를 한 거, 이거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앙조선의 표현을 빌면은요, 지금 이 이원석 총장의 지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네도 알 수 없다. 더군다나 말이죠, 윤석열 사람 불인으로 평가받았던 지금 이원석이하고 대통령실이 이 개원과 동시에 예고된 김건희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약속 대련을 벌이고 있다. 요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약속 대련을 벌이고 있다. 요 해석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야권에서 나온다. 요건 뭐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죠? 그래서 야권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조국이가 요 해석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이 말이죠.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 하면서 국민들이 주가 조작 사건을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서면 조사를 하다가 불기소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또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 총장이 말이죠. 도이치모터스 강하게 언급하거나 인원을 보강했다고 모르지만은 명품백 건을 가지고 이렇게 세게 얘기했다는 거. 이거는 요란하지만은 내실은 별로 없을 거다. 요렇게 검찰 내부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지금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은 말이죠. 이게 복잡하다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 달에 이제 2심 판결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2심 판결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2심 판결에서 이제 판사가 딱 정리해주면 그걸 보고서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김여사 혐의를 추가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그 주가 조작 사건은 조금 이제 기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반해서 이 명품백 사건의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요거는 기소거리가 안 된다.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 볼 때 뭐 대부분의 이 법조계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걸 반환을 위해서 명품백을 갖다가 대통령실 보관창고로 보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처벌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법리적 해석 측면, 즉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고 명품백 사건을 가지고 지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 사건이라는 거, 처벌거리가 없다는 거, 이걸 보면 약속대련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대련으로 보는 이건 법리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 약속대련으로 보는 측면은 이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예, 절대로 이 총장은 권력의 반기를 드는 레드라인을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말이 나올까 봐서 지금까지도 골프도 안 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또 이 출근길에 노타이로 등장한 것도 최근에 보면은 이 넥타이 색깔이 논쟁으로 벌어지는 것도 우려해서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임기도 거의 끝나갔는데 뭘 하고 이제 무사히 퇴임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반기를 들어갖고 난리를 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러한 성격이 또 그 개인적 성격 이런 걸로 보더라도 이거는 약속대로로 보는 게 낫지 반기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자, 이런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반대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용산과 검찰 간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다. 이런 긴장 관계에서 지금 이제 반기를 들은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게 맞는지 중앙조선도 결론을 안 내놓고 있어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느냐? 본래 말이죠. 본래 이 한동훈, 그 다음에 이원석, 그 다음에 송경호 중앙지검장 요 셋이 한 패인데 한동훈이가 반기를 들은 것 아니냐. 그리고 송경호라고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사람이고 검찰총장은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고 취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수사권, 이 송경호가 본래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말이죠. 김여사 주가 조작을 좀 수사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용산하고 갈등을 빚어서 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좌천시키려고 하는데 좌천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송경호가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문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말이죠. 그래서 1월 달에 YTN하고 채널 A에서요. 법무부가 이원석 총장 측에 송경호를 교체하자 이런 의견을 전달하니까 이원석 총장이 차라리 나를 문책해. 그래서 강하게 반대했다.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사의 표명까지 이 소면은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요걸 보면 지금 이원석, 송경호, 이 한동훈 요 라인의 반윤 노선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새로 나를 문책하라 이렇게 이제 이원석이가 반발하니까 이 박성재 법무장관이 말이죠. 본래 검찰 인사를 할 것으로 보였었는데 이렇게 반발하고 나니까 당분간 검찰 인사는 없어. 이렇게 밝힌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봉합됐어. 그런데 이제 갈등이 봉합됐지만 이제는 총선도 끝났으니까 인사 가능성이 크게 거론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원석이 어차피 이제 임기까지 가겠지만은 이 송경호 지검장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이제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뭔가 사단을 벌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자기도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용산 더군다나 이제 윤 대통령 지금 레임덕이고 그러니까 지금 용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 편으로 이 송경호가 줄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인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제 김주현 전 법무 차관 이 김주현 차관을 갖다가 민정수석으로 앉힌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반기설. 왜냐? 김주현의 전무는요, 이 법무부에서 검찰과장하고 검찰국장이기 때문에 인사에 아주 인사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통을 갖다가, 그러니까 민정수석 그렇게 윤 대통령이 싫어했는데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어. 그리고 민정수석에는 인사 전문가를 갖다 놨어. 이걸 보면 이제 중반에 들어든 윤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다시 이 용산 쪽으로 좀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반기를 들지 않는 이러한 이 검찰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배어 있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이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제 또 갈등설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 갈등설. 자, 이 갈등설은요. 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이제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제 빼려고 할 때, 인사할 때, 그때부터 사이가 싹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 이제 대전고검으로 좌천됐잖아요. 왜? 김상민이가 이제 출마하겠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석이가 중징계 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런데 이게 김상민이는 출마하는 게 용산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광우 서울경찰청장인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이 기소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요거 이 김광우 청장 기소하지 않는 게 용산의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상민과 이 김광우 서울청장 요 기소를 권고한 거고 하나는 중징계한 거. 요것이 용산의 의도하고는 다른 반대 행보라는 것도 이것도 이 총장이 말하자면 대통령 신임을 잃게 되는 중요한 사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등설이 또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갈등설이 커져서 이제 반란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불만이 말이죠. 검찰은 검찰대로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용산은 용산대로 불만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원석이가 후임 총장이라든가 검찰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총대를 맨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김 여사의 이제 백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가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데다가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개인 보신을 위해서라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요런 해석도 나오겠다는 겁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김 여사 특검이 만약 시작되면 총장은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직무유기로 조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특검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털고 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검찰 안팎에서는 이렇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이번 백 수사는 신호탄에 불과하고 진짜 타겟은 어디에 있느냐? 주가 추락 사건에 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권오수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침을 정하지 못했는데, 이제 2심 선고가 일어나면,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이제 7월에 이제 있을 전망인데, 2심 선고가 있게 되면은 그 이후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 내부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주가 조작 사건은 대선 직후에 바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 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까지 수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검찰이 어쨌든 간에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원석이가 취임 전에 이 명품백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지금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와 이제 검찰 내부에서. 요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뉴스 하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이 갈등설, 뭐 반란설, 약속대련설 그 실체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이미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몇 가지 사실을 지금 제가 이미 거론한 몇 가지 이유를 볼 때 이거는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뭐 저도 뭐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흐름으로 보면은 51대 49로 지금 어느 정도의 이 갈등설이 반기설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것은요, 동기예요, 동기. 동기가 뭐냐? 지금 이제 전직 검찰 고위 선배 원로들이 너 뭐 하고 있어? 김 여사 수사도 안 하고. 요거 아니에요? 그래, 이래서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타이밍에는 그러면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임기 얼마 안 나고 총선 참패로 끝나니까. 내임도 우려가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힘이 빠졌으니까 칼을 들이댄다.
요것도 반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요 두 개.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언론은 보도에 따라서 좀씩 다르지만은, 이번 3명의 팀까지 구성하고 나온 거. 이거 백사건 단순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2명, 3명씩이나 더 추가하느냐. 요걸 보면은 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요 세 가지로 저는 이제 이 갈등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이 반란설에 더 힘이 실리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TV조선 단독 보도인데요. 예, 총선 백서 TF팀, 조정훈 의원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난주에 말이죠, 정영환 위원장을 2시간 정도 비공개 면담을 갖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요, 이 정영환은요, 공천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시스템 공천, 국민추천제, 상당히 미흡했다. 요거를 지적했는데 시스템 공천과 국민추천제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선 책임은 한동훈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과의 소통 부족도 지금 반성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 중진의원 지역구 재배치 문제 이 큰 틀에서는 서로가 공유를 하긴 했지만은요. 그리고서 전략을 같이 짰지만은 서병수나 조혜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요. 바뀌는 지역구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먼저 발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 패착이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총선 참패 원인 반성만 쓰는 게 아니라 23대 총선을 위한 제안서도 정영환 위원장이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쪽에서는요. 야, 이거 그러면 총선 전반 주했던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TF팀에서는 한동훈 의원도 만날 예정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17일 당시 공관위원 10명 전원에게 소집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17일 날. 그러니까 내주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는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심층 면담이 끝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통상적인 정치인이다.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다. 그러면 여기 안 가죠. 예. 자, 그래서 이 백서 작업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불출마를 종용하는, 압박하는, 결국은 한동훈을 저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조정훈이가 한동훈 위원장 못 나올 걸로 알고 지금 이제 이 홍준표하고 짝짝꿍으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엊그제 홍준표 만나러 대구까지 들어가서 뭐 선배님의 의견 뭐 좋습니다. 이따위 하고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조정훈이는 배신 피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배신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이번에는요, 이 김경수 얘기인데요. 김경수가 이제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 작년 8월에 영국 런던 정경대, 이게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로 유학을 갔다가 지금 이제 1년 후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24일 날 일시교육에서 한 달간 비공개적으로 개인 일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관심을 갖느냐? 지금 친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친문의 구심점. 그 다음에는 잠재적 대권 주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지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27년 선거는 현재 상으로는 법적 지위는 못 나온단 말입니다. 왜? 2028년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TV조선의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금년 8월 또는 금년 크리스마스 때 사면 복권 조치한다. 그러니까 복권 조치한다는 겁니다. 이미 사면은 됐으니까 복권 조치한다. 그러면은 이제 야권도 재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내부 경선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이번에 말이죠. 친명 의원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초선 의원들 70명 중에 40여 명이 친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깨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김남구이가 말이죠. 최근에 이제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번 총선 때 조국당에서 자기한테 오라라고 했는데 자기도 배지 달으려고 가고 싶었지만은 안 갔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주당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국당에서 열이 받쳐갖고 조국당에서 즉각적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조국은 딱 한 명, 이 황운하한테만 연락해서 영입을 했다. 그리고 조국은 왜냐면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인재 영입 위원장 아니냐. 다른 사람한테는 일체 그런 영입 제안을 한 바 없다. 딱 내리쳤습니다. 자, 이거 김남국이 거짓말쟁이. 역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는 못 쏘인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도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정계를 떠나야 되는데요. 참 대책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